안녕하십니까. 요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간접 선거고 좀 복잡한 그 electoral vote, 그 대의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대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면 대의원 수는 그 각 주가 갖고 있는 상원 의원 수 플러스 하원 의원 수를 가지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동부와 서부, 동부의 인구가 많은 주, 서부의 인구가 많은 주, 그렇지 남부로 가면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대표적인 그런 큰 주들인데 이런 주들을 돌아보면서 당연히 뭐 인구가 많은 주가 그러니까 대의원을 가장 많이 갖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3,800, 약 3,900명의 인구. 그리고 또 그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뉴욕이죠. 뉴욕이 약 2천만 명의 인구.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약 3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주는 뭐 가장 큰 주가 3,800만 명이니까 한국보다 작은 거죠. 주별로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문제가 된 주들,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는 3천만 명에 못 미치는 2천만 명대, 2,700만 명. 그런가 하면 조그만 주들, 그 인구가 많이 없는 주들, 이쪽에 중부지방이라든가 여기 뭐 300만, 290만, 280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천만이 안 되는 주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주들은. 그래서 아이다호 같은 데는 160만.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종가가 아닌 게 여기 상원 의원이 여기도 두 명, 여기도 두 명이죠. 그 두 명씩 있고 하원 의원은 물론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그 대의원 수를 갖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정확한 자국민의 수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이 이민자들이 섞여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미국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자국민을. 그래서 대충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일리노이,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 정도가 그러니까 9개 주 정도가 그 인구 1,000만을 넘는 그런 주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0만이 안 되는 그런 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캘리포니아. 제일 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쉬운 세석의 그 대의원 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원 의원 수를 갖고 있죠.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면 과연 하원 의원 53명과 상원 의원 2명, 그래서 55표를 갖고 있는데 이 55표를 갖고 있는 게 대의원 수, 대통령 결정하는 대의원 수로는 인구 71만 명당 한 표를 갖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뭐 70만 명대 보통 상위권에서는 60만 명대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그 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표가 등가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밑에 내려가서 조금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지금 보시면 이 밑에는 없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테리토리에 속하는 곳들입니다. 괌이라든가 버진 아일랜드, 그다음에 마리아나 제도 혹은 사모아, 아메리카 사모아에는 이 사람들은 어, 미국 그 시리즌이 아니라 내셔널이죠. 시리즌하고 내셔널이 조금 다른 건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내셔널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 그 여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여기도 상원 의원이 없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보면 좀 인구가 적은 주들은 뭐 10만 명, 20만 명대에서 그, 그 대의원 한 명을 갖는 왜 그러냐면 뭐 와이오밍 같은 데는 그 하원 의원은 한 명이지만 그 상원 의원 두 명이기 때문에 세 표를 갖게 되죠. 그 인구의 56만 3천 명이 사는 인구에 비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없는 주들, 미국에서 주들을 살펴보면 이 아래 네 개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다 그랬죠. 50개 주 플러스 1개의 도시입니다. 도시가 어디냐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이게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51개가 아니라 50개 주와 1개의 시, 수도 서울특별시 같이 특별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가 있죠.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다호, 하와이, 뉴햄셔, 메인, 몬타나,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알래스카, 버만트, 와이오밍 이런 주들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인구가 늘고 어떤 주는 줄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하원의원 수도 늘고 줄고 또 어, 또 대의원 수도 대통령 뽑는 대의원 수도 앞으로 늘고 줄고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그 주별 인구 변화를 보면 그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구가 확 줄고 있습니다. 일리노이는 오바마 출신주이고 그렇긴 하지만 완전 뭐 민주당 어, 그런 어떤 서밭이죠. 캘리포니아는 미지근하게 조금 느는 게 이민자 때문에 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버만트하고 커네티컷은 조그만 주들이죠. 여기 뭐 조금만 늘어도 확 늘어 보이고 조금만 줄면 확 줄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이 진한 색깔들 올해는 이 텍사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플로리다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는 곳이고 노스캐로나, 사우스캐로나, 조지아 이쪽들도 이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곳은 인구가 줄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준 게 올해는 캘리포니아도 꽤 많이 줄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주별로는 많이 안 줄었는데 LA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는 뉴욕도 조금씩 계속 줄고 있는 도시에 속하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인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대부분 주는 약하게나마 그 노란색 주들 약하게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인구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인구 변화 중에 2010년부터 17년까지 아까 캘리포니아는 조금씩 늘고 있다 그랬죠. 그 아까 숫자로 나온 통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백인 인구만 따져보면 캘리포니아는 줄고 있습니다. 뭐 뉴욕, 이쪽 뉴저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많이 주는 데가 여기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일리노이 같은데 아까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면서도 백인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그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데가 확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타 뭐 이런 데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안전한 지역 백인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사를 나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백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이민자들이 지금 이쪽은 다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지만 좀 경제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술은 그러면 안정적인 중산층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새로운 그 거주지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의 그 가장 젊은 주에 속하는 주는 유타, 알래스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워싱턴 DC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평균 나이는 국민의 평균 나이는 37.8세. 그리고 미국은 젊은 나라에 속하죠, 아직도.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건 메인, 버먼트, 뉴햄셔 여기 있는 주들이죠. 메인, 버먼트, 뉴햄셔. 이 세 개 주는 사실은 뭐 미국 사람 수만큼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에선 제일 남쪽이죠. 여기가 미국에서는 제일 북쪽인데 와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나이는 보통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인구는 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어,
글쎄요, 뭐, 미국의 인구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 변하는 데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의 50개 주가 있죠. 만약에 지금 뭐, 소송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당선이 되려면 과반수의 선거인단, 다시 말해서 538명 가운데 그 과반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뭐라 그러든 하여간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못한다 그러면 끝까지 어느 주에서 뭐 큰 주에서 재판 결과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원 의원 수로는 민주당이 더 많죠. 그럼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이기 때문에 그때 하원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서 이 큰 주든 작은 주든 무조건 한 개 주가 두 표씩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공화당이 압도하는 주들, 그러니까 조그만 주들 이쪽을 공화당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쪽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뭐 하나의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은 50개 서로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합중국입니다. 그걸 자꾸 하나라고 우기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새로운 도시, 새로운 주를 찾아서 그 주의 법이 다 틀리고 이 주 가운데 30개 정도의 주에선 사형제도가 없고 나머지는 사형제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에서는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이고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자기 정착지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